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예비 작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일단은 기초를 전문가로서 토대를 좀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전문 지식을 많이 축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재테크 쪽으로 책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전문 지식을 자꾸 축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잖아요. 일단 전문가가 되는 게 먼저.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서적도 이렇게 좀 많이 탐독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은 이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면 때려 골방에다 박았는데, 그 공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축, 특히 신축, 뭐 리모델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건폐율, 뭐 용적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뭐 지구 단위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많이 접할 때가 많거든요. 공법도 조금 이렇게 봐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책을 쓰겠다고 먹으면 독서법도 조금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5년 뒤에 쓰겠다. 그럼 이제 뭐 소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냥 다양하게 읽겠지만,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야 이거 한 2, 3년 안에 써야 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가 쓰고자 하는 그쪽으로 이제 깊이 파고들어야지. 그쪽. 그래서 이 다독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전문 분야 책 한 20, 30권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좀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순수 교양으로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때는 그냥 축축 넘어가고, 좋은 데는 시간 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시간 한 권 읽는다.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독해가지고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술렁술렁 넘어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책을 쓰겠다 그러면 술렁술렁 넘어갈 부분도 여러분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살코기뿐만 아니라 기름도 적당히 섞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좀 정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다음에 아까 저자로 빙의해서 그 사람 시각으로 조수석에서 이게 뭐 나는 운전할 줄 몰라. 조수석에 타고 가면 뭐 밖에 구경도 하고 시야도 넓고 좋아. 근데 내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막 시야도 좁아지고, 초짜들은 막 그냥 옆에 뒤 할 거 없어. 앞에만 보고 가냐, 앞에만 보고.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조금 이렇게 노련할수록 전후 좌우 살펴가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수석 시각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운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야 되고, 여기 뭐 자전거는 이제 자전거 타기가 이게 처음에 특히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다리가 짧으니까 이게 걸터 앉아가지고 어른 같으면 이렇게 밟고 이렇게 비틀비틀 갈 수 있잖아요. 누가 안 잡아줘도. 애니까 어떻게 뭐 계단 같은 옆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걸터가지고 그냥 탁 눌러가지고 가면 삐뚤삐뚤 가다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자전거를 옆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제 기울게 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몇 번 굴러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하니까 맨날 이리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자면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 서면은 그런 것도 할 필요도 없지. 그냥 그 자전거 타는 거 되게 더럽게 못하네. 그런데 이제 지가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저자 입장으로. 굉장히 틀립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릴 거예요. 아마 진도도 잘 안 나가. 그렇지만 처음에 진도가 잘 안 나가지만 이제 이 예비 작가로서 요거를 잘 띄면 이제 자전거 스무스하게 타는 거지. 근데 사소한 부분도 그 책의 분량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저자가 어떤 식으로 처리했나 요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경쟁 도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책, 우리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 부동산 분야 가보면 거의 아파트 책이 뭐 한 80%는 아파트 책 같아. 그걸 경매로 하느냐, 뭐 뭘로 하느냐 틀릴 거지. 뭐 서울 부동산의 미래, 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뭐 어쩌고, 뭐 트렌드, 뭐 어쩌고, 다 아파트야 거기. 예. 근데 그 아파트가 다 관심사니까
뭐 괜찮아요, 그거. 뭐 아파트인데 어떤 식으로 제목을 붙이고 나는 뭘 집중해가지고 뭐 학군을 집중해서 볼 것이냐, 미래 가치를 집중해서 용산을 뭐 집중으로 볼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강북권 중에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가 나쁘로 좋을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괜찮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좀 책에 담는다든가. 어쨌든 그러려면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해야지. 이제 지피지기 단계로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친구들이 쓴 것 중에서 장점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해서 이 친구 이런 부분 표현도 잘했고 이런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것도 그렇게 메모해서 각 그 도서 하나 한 권 읽을 때마다 밑줄 치고 메모해 둔 거를 또 이렇게 PC에다 옮겨야죠. 이게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은 그 필사도 물론 뭐 얘기도 많이 있는데 필사만 하면 그걸 써먹으려면 또 PC로 또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메모한 거를 이게 딱 넘기면서 A4 한글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필요하면 갖다가 인용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생각한 걸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 책을 쓰다 뭐 어떤 특정 꼭지를 쓰다가 보니까 내가 메모한 것들을 쫙 이제 펼쳐놓고 이제 보는 거야. 야, 요거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그러다가 써먹으면 바로 갖다가 이제 드려야겠다고 붙이면 되지. 그럼 이제 굉장히 분량 채우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 문장도 매끄럽고 유식하고 유익하고 이렇게 됩니다. 읽으면서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썼으니까 나는 이렇게 써야지. 뭔가 차별화를 줘야 되죠.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이제 보는 거고. 뭐 밑줄 치고 색칠하고 여백에 메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연히 하시겠죠. 뭐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거는 반드시 이제 PC로 이제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쓰고 꼭지별로 쓸 때도 이렇게 뭐 갖다가 인용할 수도 있고 각색해가지고 내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뭐 정약용, 뭐 이태백, 괴테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1000권 이상을 이제 읽은 뭐 위인들인데 1000권 이상을 읽으면 정말 근데 글도 자유자재로 쓰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을 감안해 보면 1년이 54주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읽어. 54. 이제 뭐 50권이라고 치자고. 20년을 읽어야 돼, 20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권씩 20년을 읽어야 1000권이야. 1000권쯤 읽고 나 책 쓸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20년을 하고. 아니면, 그 줄이려면 이제 일주일에 한 3권씩 해가지고, 뭐, 한 7년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권씩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3년, 오케이. 하루에 거의 한 권씩 달려. 1000권. 어떤, 이렇게 놈소리가 나오는데, 누군 3년 동안 10,000권을 읽었다고 지랄. 아휴, 정말 가짜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 10,000권을 읽어요? 3년 동안, 1000일 동안 하루에 10권씩 본 거야. 아니, 책 보고, 머릿말 보고, 목차 보고, 하나 넣었어. 그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이제. 그런 녀석이 지금 책 쓰기 그 카페 코칭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우리 부동산 재테크 책을 쓰게 되면 그게 확률이 높잖아요. 우선 뭐 에세이를 쓰고 무슨 뭐 어떤 산문도 쓰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가 현업으로 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컨셉을 잡아서 쓰는 게 편하고 쉬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분야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으로 돼 있는 그쪽 분야 책을 한 20-30권 사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파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1000권씩 읽기에는 뭐 20, 30대라고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 택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못 읽었어요. 제가 책 처음에 쓸 때는 뭐 경쟁도서 한 20권 읽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30권 정도 해가지고 약 3년에 걸쳐가지고 저런 데 일단 쓰는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제 좀 보고, 경쟁도서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썼거든. 근데 처음 쓴 게, 읽은 권수로 보면 가장 적게 읽고 썼는데 그게 완전히 확실한 베스트셀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책을 읽으면서 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건 지금 20세가 팔리고 있고, 두 번째 쓴 거는 책을 조금 더 읽었는데 6세가 팔리고 있고,
작년에 쓴 거는 좀 더 책을 읽었는데 지금 2세 팔리고 있어, 2세. 이놈의 게 3세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더 넓어진 것 같은데 그거 썼다고 그래가지고 꼭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 권수에 대해서 책을 쓰겠다고 하는 거 할 때는 너무 그렇게 욕심을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권수는 나중에 해도 돼. 그냥 일단 써놓고 그다음에 권수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이제 책을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설계. 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 중에서 뭔가 하나 되겠지. 예.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신 거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경쟁 도서 한 2, 30권 정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책 제목 정하는 게 여러분 책이 이 많이 팔리는 것 중에서 핵심이 뭐냐? 두 가지야. 첫 번째 책 제목. 책 제목이 뭐 있으면은 거의 뭐 그냥 절반은 그냥 그 제목이 아이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냥 담는 거야. 장바구니에. 그 다음에 그 표지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배경 사진이라든가 그 글자 그 디자인이 예쁘면 좀 손이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거의 7, 80%는 거의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뭐 보는 건데, 자, 이 해민 스님의 이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작년, 재작년 뭐 한 2, 3년 동안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이 양반이 처음에 원고 써가지고 출판사에 준 거는 요거였대요. 조금만 더 천천히 가세요. 술 한잔 하시, 박미의 잠깐 천천히 가세요.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이랬는데 이제 이거를 출판사에서 멈추면 콤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완전히 다르죠. 이거 뭐 조금만 더 천천히 가. 아유, 뭐 이렇게 급해. 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좀 술렁술렁 보면서 가. 그거 하고 멈추면 비로소 이제 보이는 것들. 이건 완전히 여기서 다 녹아버린 거야. 여기서. 사실 이거 읽어보면 이게 좀 우리 일상에 지친 우리들을 이제 토닥토닥 거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치리에 빠진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서 삶의 희망을 주고 조금 뭐 말하자면 이제 그 남들의 그 어떤 그 해코지에 그냥 괴로워하고 시련의 상처에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달래주고 희망 주는 책이잖아 이게. 근데 요거 때문에 결국은 대박이 난 거야. 어차피 이 양반이 이걸 글도 쉽게 잘 쓰지만. 그 다음에 제 책 요거, 지금 20세 요거는 원래 제목이 이거였어요.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출판사에 줬는데, 매경 출판에서 이제 나중에 최종, 이제 애들은 계속 이 책 제목에도 고민해. 매주마다 회의하다가 나중에 출간 직전에 이제 나와. 중지를 모아서. 그게 이게 나와. 그러니까, 10년 안에 꼬마빌딩 건축하고, 이 완전 틀리잖아요. 이게 주제거든, 주제. 이게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이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솔깃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책 제목 더욱더 많이 본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는 아내와 결혼을 후회한다. 얘는 이제 쫓겨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리 얘기했겠지, 와이프한테. 야, 이거 이제 상술이니까 내 본심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탁 치고. 이거 리딩으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해준 이지성 작가님. 앞에 리딩은 리딩이죠. 이제 책 읽는 독서고, 여기 리드는 이제 리더 할 때 리더지. 책을 많이 읽어서 리더가 되라. 이런데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라니까 이제 운도 맞으면서 뭔가 좀 있어 보여. 남자의 물건. 이게 저식이 크단 얘기야, 적단 얘기야, 자관. 이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되게 가는 거지.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 가지고도 저쩌고 지저볶고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나쁘게 보는 사람은 저 새끼 노이즈 마케팅으로 많이 팔렸어. 이렇게 볼지는 몰라도, 실제로 보면은 이 양반도, 굉장히 좀 대학 교수인데,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지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고 또 운율도 맞추는 것도 이게 종종 눈에 띄어요. 그래서 꼭 재테크책뿐만 아니라 요 책도 글쓰기 테크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라도 물론 너무나 잘 알려진 책이지만
그다음 챕터 구성. 어떤 책들은 뭐 챕터가 뭐 10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한 4장, 5장 정도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기승전결이라고 보면 앞에는 처음부터 그냥 뭐 메인으로 알맹이로 쑥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도움닫기 준비 운동을 해야지. 그런 뭐 기초 이론이나 마음 자세라든가 뭐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 터뜨리고 결론 부분에서 이제 결론 한번 훑어주고 이것저것 뭐 참고적인 뭐 지식이나 보완용 에세이 이런 거 집어넣은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장이나 5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각 꼭지별로 8꼭지에서 10꼭지 정도. 제1장 그럼 뭐 꼭지 한 뭐 8개에서 10개. 제2장 하고 뭐 8개, 10개.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이거지. 물론 어떤 때는 한 5꼭지로 끝나고 어떤 때는 15꼭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로 해서 원고지 10포인트로 쳐서 한글 110매에서 150매 이 정도 되면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분량이. 책 한 권 쓰려면 도대체 얼마를 써야 돼?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거든, 이게. 보통 원고지 한 매를 책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여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제목 하나 있고 그냥 뭐 확 넘어가고 한 페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는 위에 뭐 한 서너 줄 있고, 그 다음에 여백으로, 그 다음 꼭지로 넘어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A4 용지 한 페이지가 책으로는 2.5쪽 정도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110쪽이야? 그러면 260쪽짜리 책이 되는 거야. 한 150쪽? 그러면 한 350페이지 정도짜리 책이 되는 거지. 근데 너무 막 원고를 뭐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쓰는 사람이 있어. 이게 빠꾸야, 이거. 아우, 이거 추리느라고 힘들어. 그걸 뭐 110개, 150쪽으로 저를 이제 강원대 박사로 이렇게 소개한 그 친구가 이제 책도 공저로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또 저보고 매경에다 다리 좀 놔달라고 해가지고 줬더니 매경 담당자가 이 뭐야 이게 450쪽이니까 이거 뭐 책 한 세 권을 쓸 수 있는 분량인데 한 권에 다 담겠다고? 그럼 뭐 1000페이지가 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추리기도 힘들어. 뭘 빼고 뭐 네가 추려라. 에이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하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안 해. 출판사는 매일 같이 원고 투고지요. 투고. 저 예비 작가들이 제 출간 좀 해주세요. 작게는 10개에서 20개씩 들어와요. 보통 출판사 입장에서. 그거 보면 다 원고를 못 읽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책은 이런 내용이고 어떤 독자한테 어필을 할 것이고 이 재테크 책으로서 나만의 특징이 뭐고 장점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한 A4로 한 2쪽 정도 그 분량 딱 하고 이제 원고는 이제 첨부하지만 되게 출판사 그것만 봐, 그것만. 그것만 보니까 뭐 10권, 20권씩 매일 오니까 그것만 보고 싹수가 있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원고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원고가 좋은데 안 보고 그냥 리젝트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예. 근데 어쨌든 그거 그 출판사에 보낼 때 한 2쪽 그걸 또 잘 써야 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책 쓰기 책에서 그런 요령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꼭지를 만드는지는 이제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이렇게 좀 목차를 이렇게 쭉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책 흥행의 참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관 진도가 잘 나가야 돼, 이게. 잘 읽혀야 돼. 예. 물론 굉장히 진국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진도가 잘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술술 잘 읽혀야 돼. 그리고 당연히 독자들한테 유익해야죠. 뭐야 이거 뭐 재테크 책으로 썼는데 뭐 다 아는 얘기 이 정도는 나도 알아. 야 이러면 안 되지. 뭔가 나만의 주특기와 뭔가
단 한 건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 나만의 이게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 재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소설책도 아니고 뭐 에세이도 아닌데 어떻게 재테크책 딱딱한데 이걸 쉽게 쓰냐. 아, 유수진, 성선화, 임동원 책을 보면 답이 나와. 제가 걔들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걔들 영향도 받고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우리 그 재테크책 보면 재미라고는 별로 없어. 사실은 진짜 그래. 재미라고는 별로 없어. 너무 진중해 그냥. 이게 물론 쉽게 쓴 김학렬, 빠숑, 뭐 서울 부동산의 미래, 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그 친구가 영등포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형님 뭐 쪽으로 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아 이 자식은 쥐 뭐야 저 뭐 유수진 뭐 성선화 뭐 그다음에 뭐 이지영 그 나는 뭐 엄마의 부동산 공부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야 월천대사라고 또 뭐 학군으로 뭐 어쩌고 아파트 뭐 그런 애라든가 뭐 잠깐 뭐 그쪽 그룹 그 토미라고 또 뭐 리모델링 재테크 뭐 하는 뭐 한 10명 그룹이 있어. 나보고 이 새끼 거기 좀 끼워달라고 하는데 이 새끼 안 끼워주네. 아씨 잠깐 어쨌든 뭐 걔들은 그룹이 딱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뭐 신전에도 하고 뭐 이대에서 뭐 어쩌고 한다 그러면 지들끼리 하고 이 새끼 보면은 내가 뭐 훨씬 더 하는데 나를 너무 경계하는 건가 뭐 어쨌든 뭐 근데 그런 애들은 이 재미라는 요소가 좀 빠져 있는데 그래도 쉽게 쓰고 유익하니까 이 중에도 2개만 있어도 돼. 예. 유익하고 빨리빨리 쉽게 쓰여서 잘 익히고 뭐 그 정도 해도 괜찮아. 이왕이면 재미있으면 이제 대박이죠. 그러면 요건 이제 유머나 위트 이런 걸 섞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책을 보면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쓰기 본격적으로 조금 말하자면 책 쓰기 책 이런 거 하나 정도 보면 이제 기본적인 요령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책을 쓰겠다. 그럼 이제 머리에다 팍 심어. 목표를 딱 정했으니까 맨날 이번 주 한 꼭지 써야 돼. 뭐가 됐든지 하나 써. 그냥 뭐 그러면 이 우리 뇌가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 뇌가 이 주인이 뇌에게 명령을 딱 내리면 우리가 잘 때도 뇌는 일을 한답니다. 책을 써야지 주인님이 시켰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꿈으로도 이렇게 어떤 그 책 쓸만한 여기에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다가 뭐 번뜩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저는 혼술 가끔 합니다. 혼자 술 먹을 때 막 좋은 글감이 막 영감이 막 떠올라. 그냥 막 술 먹다 말고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술 먹다. 아이쿠 뭐 좋은 게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내가 책 쓰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이게 쓰어지지. 뭐 3년 뒤에 쓸 거야. 5년 생각이 안 나. 여기다가 주인이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생각을 하면 이게 자꾸 떠올린다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메모하는 거지. 쉽게 풀어. 이 워런 버핏 이 양반이 돈도 많지만 책도 잘 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책 쓰기 요령을 어떻게 책도 잘 씁니까? 뭐 돈 버는 것도 잘하는데 어떻게 책까지 잘 쓰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 여동생한테 얘기하듯이 쓴다.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술술 편안하게 잘 읽히는 거고 이제 그 중학생이나 노인도 읽고 이해가 될 정도 수준으로 너무 고차원적으로 전문 용어 많이 쓰고 유식한 얘기 현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뭐 한자 잘 통밥으로 소위 그 넘겨 짚는 거지 그거 한자 뭐 이게 맞아 한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뜻이 요렇구나 여기까지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냥 조금 읽다가 이거 던져버려. 그러니까 좀 쉽게 써야 돼. 쉽게 풀어서 전문 용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 이제 부동산 책이니까 전문 용어가 있죠. 그거는 쓰되 그걸 좀 풀어서 할 필요가 있어. 건폐율이다. 그러면 뭐 건물이 깔고 앉는 뭐 면적 비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럼 뭐 깔고 앉아 그럼 조금 생각하기가 좀 편하잖아. 물론 제대로 건폐율 정의해놓고 그건 밑에다가 이제 각주나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 건폐율 뭐 이런 거는 건폐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물이 그 땅 위에서 깔고 앉는 면적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쓰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풀었어야 이게 쉽게 읽히는데 도표 많고 뭐라고 쓰고 옆에 유식한 자 한자 막 넣고 막 이러면 이게 아유 던져버린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각 꼭지별로 서론, 본론, 결론. 각 꼭지별로 뭐 A4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더라도 거기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 각 꼭지별로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잘 읽히려면 에피소드를 꼭 넣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 잠재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이라는 뭘 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접한 손님 중에서 유별나게 그런 걸 잘 찍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못 봤지만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면 친인척 중에서 누가 그 여자는 말이야 어쩌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이제 그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가이드 해준 것처럼 하면 돼. 그 스토리는 알고 있잖아. 약간 각색해. 그거 했다고 사기꾼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분명한 거는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거를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하면 내가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에피소드를 넣어야 됩니다. 어디 갔어? 여기. 그 다음에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명언, 이런 것도 명언집이야, 근데 이거 책을 쓰겠다 그러면 남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페이스북이나, 어떤 기사나 여러분들이 SNS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인용하는 자기가 글 쓴 쭉 해서 거기에 맞는 명언이 딱딱 집어넣는 게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 넘어가지 말고 그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그걸 또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또 이게 워드로 계속 축적해놔야 돼.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 꼭지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걸 계속 SNS나 이런 거를 블로그 많이 보고 하다 보면 그런 게 분명히 있다니까. 내가 어디에 그룹의 그 명언이 숨겨져 있는데 모르잖아. 근데 남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히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갖다가 집어넣어. 근데 그러면 출판사에서 해밍웨이가 얘기했는데 어쩌고 괴테가 얘기한 걸로 내가 잘못 썼어. 그러면 출판사에서 그건 괴테가 아니라 해밍웨이가 썼다. 이게 지들이 알아서 해줘. 근데 그런 명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매끄럽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유식한 것 같아. 저 양반은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야. 이런 것도 갖다 놓고 하는 거 보면 야 되게 유식해. 역시 전문가는 달라. 이렇게 되는 거. 자, 모든 총은 걸레다. 이게 노인과 바다 유명한 해밍웨이 이 양반도 저렇게 큰 작가도 처음 써놓은 초고는 보면 걸레다 이거지. 너무나 좀 밖에 내놓고 읽히기가 부끄러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있어야 그다음부터 이제 조탁을 하는 거지. 갈고 닦고 집어넣고 빼고. 일단은 쓰고 봐야 돼. 그래서 탈고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초고를 다 썼어. 됐다. 그다음부터 이제 탈고가 이제 그걸 가다듬고 닦고 윤기 내고 명언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탈고인데 그것이 굉장히 좀 시간을 걸어도 공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고가 이제 출판사에 이제 피칭 한다고 그러는데 야구에서 피처 투수 이제 피처잖아요. 그 원고를 출판사에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출판 계약을 했어. 그럼 출판사 담당 편집자하고 주고받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책을 썼는데 어느 출판사에 할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저보고 매경에다 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물론 거기는 하게 해드리겠지만 거기서 채택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경제 경영 분야에 특화된 출판사를 이메일을 이렇게 가서 교부나 이렇게 가서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한 20개, 30개 그냥 쫙 보내는 거야.
보내놨다가 며칠 기다렸다가 한 놈도 안 났나? 에이씨, 그 다음에 또 걔보다 퀄리티 좀 떨어지는 조금 작은 출판사들은 쫙 보내고. 그래서 하나만 걸리면 되잖아, 하나만. 1,5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그 출판사 잡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면 내 돈으로 하기에는 뭐, 그렇잖아요. 자, 얘들은 되게 콧대가 높아요, 얘들은. 내가 처음에 매경 빼고 다산북수, 윌슨, 얘들한테 했더니 이 자식들이. 다산북수에서는 이제 오긴 왔는데, 검토 중입니다. 뭐 한 보름 정도 있다 답드리겠습니다. 보름 후에는. 근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좀, 한 달 정도 끈 뒤에 이제, 도저히 우리 출판사 출간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걔들 꼭 상투적으로 하는 게 우리 출판사 출간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어쩌고 이래.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연락도 안 와. 그냥 뭐 하도 많이 뭐 20개씩 매일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이제 한 30군데 쫙 매경을 보냈더니 나는 그때 매경이 괜찮은지 모르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한 7군데에서 막 또 막 비어가지고 와. 근데 이제 여기가 제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사실은 그 컨셉으로 자기들이 이 재테크 저자들한테 말하자면 월급쟁이나 자영업자가 말하면 조그마한 건물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재테크 책을 한번 당신 써봐라. 그 당시에 재테크 저자 유명한 사람들한테 쫙 그 숙제를 줬는데 한 사람도 야 그거는 사기 아니면 불가능하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띵 미니까 이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리야. 막 빨리 만나자고. 다른 데는 이제 겸손하게 우리 한번 시간 좀 내서 뭐 만납시다. 어떤 사람들 전화가 와가지고 좀 한번 전화하실 때 한번 만나시죠. 이 정도인데 여기는 뭐 난리야. 막 우리가 뭐 했던 거라고 막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출간 계획서 요걸 잘 작성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책의 컨셉이 뭐고 주요 내용이 뭐고 나만의 장점이 뭐다. 그 다음에 뭐 타겟이 뭐 30대 40대를 겨냥한 것이냐 50대를 겨냥한 것이냐 뭐 20대를 겨냥한 것이냐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한 A4 용지 한 2페이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원고와 같이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거의 일주 안에 가부 안에 답이 오고 그 절반 이상은 답도 안 와. 그냥 그러면 패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처음 출간하는 그 작가한테는 보통 8% 정도 줍니다. 8%. 15,000원짜리? 그럼 8%. 한 권 팔리면 8% 정도 줘. 그 다음에 조건을 달어. 10,000부 이상 팔리면 10% 줄게. 20,000부 넘어가면 12% 줄게. 뭐 이런 식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이문열급은 한 15%. 생각보다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많이 벌고 싶어. 이게 뭐 최소한 10,000부 이상 팔릴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출판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 30% 줘.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그래도 좀 알려진 출판사를 통해서 해야 그래도 하지. 뭐 이름도 안 들어본 뭐 출판사하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뭐 이거는 이제 아직 뭐 나중 얘기니까 이게 좀 넘어갑시다. 자, 우리나라 출판시 보통 1년에 약 8만 종 정도가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전에 출간된 책도 있고 올해 출간된 것도 있고 잠깐 서점가에서 팔리는 책에 뭐 학습지, 뭐 여행지, 뭐 육아교육, 뭐 경제경영 모든 거 다 약 8만 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서 경제경영이나 자기계발이 각자 한 10,000종 정도가 우리가 지금 서점가에서 팔리고 있고 예스24 기준해 가지고 예스24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거의 하루에 한 250종 정도. 250. 하루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 부문 있잖아. 경제경영, 뭐 자기계발, 소설, 시, 뭐 여행, 뭐 육아, 학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 그 구매 담당자가 하루에 평균 한 10권 정도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 읽어봐? 뭐 그 출판사 영업하는 애가 이제 따발따발 하는 거지. 아 이거요, 이거 이런 거 근데 들어보고 그렇게 걸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출판사도 뭐 생판 이제 혼자 1인 출판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면 그 노가 많지. 근데 그거 이제 이빨을 어떻게 잘 푸느냐에 따라서 일단 걸어보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판사의 그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뭐 교부에 뭐 아무거나 다 절대 안 그래요. 이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그래 일단 걸어봐. 그러면 걸어놓고 한 달쯤 있다가 잘 안 팔리면 바로 그냥 배대에서 철수하는 거죠. 그 출판업계에서는 종이책이 있고 뭐 전자책이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책이라고 그러면 종이책인데 이 출판한 지 첫 두세 달을 요때 그 뭐야 전자책이구나. 오케이. 전자책은 이 종이책이 나오고 그 전자책에 맞도록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보통 그 15,000원이 종이책이야. 그러면 이제 거의 70% 정도 선에서 이제 전자책 값이 정해지고 그럼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작가한테는 인쇄도 또 굉장히 세게 봐. 30에서 40%가 와요. 그 10,000원에 30% 3,000원. 15,000원짜리 종이 이거 해봐야 뭐 8%, 8%뭐 8, 5, 40, 뭐 1,200원. 이게 팔리는 게 더 좋아. 근데 이제 이 전자책은 종이책의 10분의 1도 안 돼. 분량이 팔리는 게. 젊은 친구들이 이게 다운받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인쇄는 세지만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수익 구조가 서점, 예스, 교보, 뭐 영풍문고 등등 반디앤루이스 이런 애들이 먹는 게 대략 30% 전후 이 정도 먹고 판매되는 금액에 저자한테는 보통 10%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유통비가 30%, 창고, 보관료, 택배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 30% 나간답니다. 출판사가 한 30% 먹는 거지. 근데 이제 일세만 끝나면 출판사는 이제 마이너스야. 일세도 채 못 팔리면. 2세로 들어가야 그나마 좀 팔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베스트셀러 그러는데 베스트셀러는 여러분들이 책을 내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집게 보는 거지.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인데 베스트셀러 안에만 들어오면 다 베스트셀러인 줄 알아. 야, 베스트셀러 네이버에 보니까 갑자기 내 책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베스트셀러 빨간 딱지 빵 찍어 캡처해가지고 막 SNS 올리고 자랑해. 그게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베스트셀러인 줄 알았어. 베스트셀러는 기본적으로 10,000부 이상 팔린 거를 베스트셀러라고 해줍니다. 베스트셀러 책 또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할 때는 10,000부가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부씩 찍으면 5세 정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책을 살 때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 지가 한 대여섯 달 됐는데 5세 넘었다. 그러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야.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한 3세 들어갔어? 이건 베스트셀러가 너무해. 나오자마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찍고 이런 거. 근데 1년이 넘었는데 1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적어도 베스트셀러는 아닌 거지. 근데 그렇다고 내용이 안 좋은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일단 경쟁 분야 도서로서 일단은 읽어볼 가치는 있겠죠. 근데 왜 그럼 10,000부를 베스트셀러라고 대우해 주냐? 여러분 책을 이제 사오면 되게 이제 그 부부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번갈아서 보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도 보고 또 부모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쁘게 깨끗하게 읽어보고 또 중고로 팔면 그것도 사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이 팔린다 그러면 한 3명 정도한테는 읽히거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3만 명 정도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3만 명? 국회의원도 거의 당선권입니다. 3만 표 얻으면. 그렇잖아요. 보통 국회의원이 20만 명 정도예요.
애기부터 그 노인네까지 20만 명 정도의 국회의원 한 명 나오는데 거기서 유권자 어쩌고 하면 한 2, 3만 명이고 그 투표율 어쩌고 보면 뭐 40%, 50%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당 있고 찢어발기다 보면 3만 표 넘어가면 거의 당선권이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게. 만부라는 것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5세 이상 소위 베스트셀러 가능성은 이제 확률이 저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뭐 100명 중에서 2쇄를 넘기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5쇄 넘어가는 사람은 1000에 한 5명 정도. 10세 넘어가면 뭐 더 그러겠죠.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일단 1쇄, 오케이, 1쇄 그냥 내 돈 안 들이고 출판사 돈으로 1쇄만 찍는 걸 목표로 일단은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전문가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운과 시대가 요구하는 거하고 내 컨셉이 잘 맞아 떨어지고 제목도 예쁘게 잘 갖춰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쭉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종합 베스트셀러는 경제 경영, 뭐 자기 개발, 소설 모든 걸 얘가 한 8만 종 정도 팔리는 중에서 이제 랭킹 20이 딱 나오는 거지. 주간 20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 8만 명 중에서 이제 20등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교보나 예스24에서 이제 매 주마다 이제 그 순위를 20위까지 일간지에 발표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저도 요때 딱 20위 턱걸이 해가지고 갔어. 네이버에 여러분 이제 요 책 이름을 딱 치면은 쭉 기사 중에 이렇게 넘겨 보면 요때 나와 있는데 그 주 딱 지나니까 이제 20위 밖으로 내려가니 그때 발표가 안 돼.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제 경영 부문에서는 뭐 상당히 선전을 했고. 자, 어쨌든 이게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면 그 처음에 그 초짜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 자식들이 막 와. 뭐 위스덤 하우스에서도 오고 뭐 다산에서도 오고 막 뭐 원고 달라고. 내가 왜 그때 당신을 내가 못 알아봤는지 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 이 새끼 이게 옛날에 있을 때 잘하지 말이야. 어쩌고 자,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다분히 이 출간이 됐어. 물론 뭐 미래의 일이지만 그럼 뭐 출판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걔들이 뭐 마케팅도 하고 뭐 예스도 가서 뭐 온라인 광고도 하고 뭐 교보문고가 가서 뭐 매대도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뭐 하고 그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에 가만히 딱 가서 잘 보이는데 맨 앞줄에 잘 보이는데도 이게 굉장히 그 싸움이거든.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야. 맨 앞줄에 잘 보이는데 거기 위에 가지고 거기 출판사하고 교보문 교보, 영품이 영품 뭐 얘들하고 다 이게 짜여진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하기로 됐어. 근데 잘 팔리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안 팔려? 그럼 이제 저 뒤로 가. 그럼 한 달, 그러면 매대가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봐? 그러면 이제 매대가 아니라 옆에 그 책꽂이에 이게 꽂아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책이 나오고 보통 첫 2달 판매량이 겨우 매대에 살아남아가지고 2년 동안 팔아? 첫 번째 2달에 팔린 양이 나머지보다 더 많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오자마자 그냥 엄청나게 그 마케팅 해야 돼. 그러니까 열중쇼하고 뭐 그냥 아유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지인, 뭐 SNS, 뭐 그냥 뭐 저 언제 이거 나와요. 뭐 책 제목 정해주고 표지 디자인하면 이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A안, B안, C안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막 해주고 뭐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자꾸 내 책에 대한 관심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잖아. 미리 불을 떼는 거야. 처음에 이 좀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뭐 경제 경영이다. 그럼 뭐 한 200위쯤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니까 뭐 100위권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고 읽어보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또 사다 지인들한테 선물도 주잖아요. 어떤 그 선생님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에다 줘야지 하고 또 뭐 이렇게 주고 이거는 정말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이거 뭐야 교재용으로도 줘야지. 그럼 뭐 100권, 200권도 막 주문하고 그러거든. 그 초반에 이게 실패하면 그냥 거의 뭐 한 달이면 매달 싹 사라져. 굉장히 중요해. 처음에 사람들이 보고 이 마우스 투 마우스로 소문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야 내가 뒤지게 지금 공부해 가지고 썼는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15,000원 이것도 못해? 에? 동양 하듯이 하는 거야. 너 무조건 사. 넌 친구도 아니야. 나 볼 생각도 많아. 야 공짜로 달라고? 야이씨. 다 내가 5만 원짜리 술을 살 테니까 15,000원 이거 좀 사.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 마중물 쫙 부어가지고 이게 펌프 옛날에 이게 막 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밑에도 쭉 이제 물이 올라와야 콸콸콸 나오듯이 이렇다니까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하면 그냥 사그라지는 거야. 그냥. 굉장히 저자도 SNS를 이제 책을 쓰기로 하면 페이스북도 하고 뭐 자관 밴드 뭐 이런 데도 열심히 활동하고 뭐 카카오톡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다음에 카페 뭐 이런 데도 했다가 거기다가도 막 슬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카페 우리 회원인데 저 사람이 뭐 냈어? 그러면 그런 우군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이게 되지. 그냥 출판사 좋은데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게 절대 안 알아요. 막 출판사 그 편집자한테 지서가지고 야 왜 예스24 왜 광고 안 하냐고 막 올리라고 막 짖는 거지. 자꾸 울고 짖고 뭐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 못 살게 막 너 사람도 뭐 친구도 아니야 막 조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2쇄, 3쇄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적이 여기 일어나는 거야. 뭔가 지금 팔리면 이게 집게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군불 때 천천히 올라가면 그냥 끓기도 전에 끝난다니까. 복가라 뭐 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점도 매대 위에 좋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뭐 하겠습니다만 좀 9시 반 안에 다 질의응답 끝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 자 우리가 일단은 책을 쓰든 안 쓰든 책을 쓰겠다고 목표를 잡고 아니면 나는 도저히 뭐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이거지. 전문 지식이라도 깊이 파서 전문가가 되자 이거. 최소한 조금 이제 수도권까지 조금 우리 활동 범위를 넓혀서 책을 많이 이거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즐겁잖아요. 우리가 졸업하고 뭐 그냥 현업에 근무하면서 뭔가 그 지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깨우치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책을 어쨌든 뭐 읽되 이제 조금 이제 전문가가 되거나 저자가 되면은 그쪽으로 좀 깊숙하게 팔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책 저자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독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그룹 네트워킹도 좀 하시고, 요거는 뭐 선택입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석사 마치고 논문 쓰고 그러면서 조금 그 책 조금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게 좀 많이 제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유가 되시면 하면 좋고. 자, 다망해도 나는 산다 이거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동네에서는 최소한 다 전문가가 되시고 다 대장 중개사님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질문도 없는데 어거지로 뭐 하실 건 없고 어차피 또 2차가 있으니까 또 2차에서 한잔 하면서 필요하신 뭐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 나누기로 하시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